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인터뷰하는 식으로. 네,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네. 네. 저는 원래 학부 때 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무용과에 갔더니 너무 억압적인 거예요. 모든 패턴과 뭐 교수와 학생 간의 뭐 유대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억압적이고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뭐 노래를 좀 부를 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뮤지컬을 해볼까, 내가 춤을 출 줄 아니 뮤지컬을 해볼까 이래서 전주에 있는 뮤지컬하는 극단을 좀 찾았죠. 근데 그때 엄마하고 최정 작가님하고 친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정 작가님이 있는 명태라는 단체가 뮤지컬을 한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때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됐고,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들어갔는데 무용을 했었을 때 그 학습 분위기랑 되게 다른 거예요. 엄청 자유롭고 개방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 단체에서 이런 식의 작업 방식으로 예술활동하는 거 되게 즐겁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2006년 겨울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질이 주신 게 보통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 보통이라고 하는 걸 지금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정확히 2019년이죠. 2019년도까지는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압박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습했던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돈을 받았으면 그거 이상의 결과물을 언제나 내야 되고, 그 결과물은 나의 실력을 입증하는 일이고, 뭔가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작업 과정이 조금 불편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방식이더라도 결과가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이런 표현이 좀 상스럽지만 매가지를 끌고 막 가는 그런 시점이 19년도까지 그렇게 했었고, 2020년에 딱 들어오면서 다시는 그런 작업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 생각했고, 이 작품을 하려고 모이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 작품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하는 동안 각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을 각자가 알아서 질 수 있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작품 안에서 아무도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게, 약간 그래서 과정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거 그냥 예술이에요도 막 연습을 막 연출 시간에 맞춰가지고 막 빡세게 계속 한다거나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서로 고민해서 서로가 되는 시간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가려고 지금은 좀 그렇게 변했어요. 또 언젠가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두 개가 딱 떠올라요. 하나는 2019년에 제작한 들어주세요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기억 남는 것은 모학당에서 공연을 했었어야 됐어요. 저희 단체가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계속 만들던 단체도 아니고, 3,000석을 그 큰 무대를, 축구장만한 무대를 무슨 수로 채우나. 우리한 돈은 단돈 2,900만 원인데 진짜 막말로 죽었다, 우리 진짜 난리 났다, 막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했었던 그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근데 그날 이제 2층, 3층은 어쨌든 저희 작품이 엄청 막 대극장용 작품이 아니어가지고 닫았는데도 1,000명 넘게 관객이 왔거든요. 그래서 관객을 엄청 많이 불러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얘네 관객이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저도 되게 놀라웠던, 그 결과적으로는 되게 놀라웠던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약간 성취감이 엄청 제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잘 만들었다고 주변에서 그래도 많이 얘기들을 해주셨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거에서는 그냥 최선을 다했었던 작품이어서 기억이 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연도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12년도 아니면 13년도인데 제가 있던 극단에서 나왔어요. 혼자 생활을 하는데 그 극단에 있던 단원들 4명인가 5명이 또 같이 나왔어요. 그 뒤로. 그리고 우리끼리 작품하자, 우리끼리 해보자 이래가지고
30만 원씩 모은 거예요. 각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작품을 했었던 작품이 지구를 지켜라라는 연극을 했는데 그때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작품은 뭘 하는 것이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전반의 모든 과정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느꼈던 감각 중에 아직도 계속 상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 중에 지적하거나 혼을 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집단 안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우리는 모두 소통하고 이 소통하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하는 첫 경험이었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존중받고 있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라는 감각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준비했었던 과정이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저는 의도적으로 좀 선택했다라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그 내용의 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것에 이제 발제를 좀 맡아야 되는 순간들이 왔을 때 좀 그때 많이 저는 스스로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딱 하나였어요. 일단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좀 먹고 살기 편한 곳에서 내 예술 작업을 하고 싶다가 1번이었어요. 그리고 서울로 가야 한다 혹은 가고 싶다 뭐 큰 물이나 뭐 어떤 대중성 아니면 유명해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지점이 딱 언제 사라졌냐면 연구 시작한 지 한 5년쯤 됐을 때 이 생각을 누가 만들었을까? 내가 만든 건가? 내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건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일찍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는 내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있는 곳에서 이것을 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세무사를 하는 사람도 세무사, 전주에서 세무사를 하는 사람도 세무사. 근데 왜 우리는 등급이 있지?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누가 매기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힘은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 조금 잘못됐었구나 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 가려고 했고 가고 싶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안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단 이 동네의 정서를 제가 너무 사랑해요. 관심 받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예술인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제 문제죠. 사실은 제 문제인데 제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제가 발 딛고 있는 이 사회가 안전하고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은 가장 크고 그 기본적인 생각에서의 저의 움직임은 안전하고 평등한 것은 그냥 나를 그런 위치에 놔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구라도 송원이든 누구든 안전하고 평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절실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짧게 정리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뿌리 깊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지점을 좀 발견한 것 그리고 그 성차별이 그냥 그 하나의 성별을 차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의 누군가가 권력을 누리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공고하게 되는 지점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행정이 양산하거나 그들이 권력을 계속 갖는데 기여하거나 하지만 그것을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쌓아왔던 이런 관행들 이거 좀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나 혼자 너무 괴로웠다가 이것이 그리고 나의 문제인 줄 알았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조의 문제네. 이 구조를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지금 누가 제일 수혜를 받고 있어? 누가 제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고 누가 지금 이 진입장벽을 못 들어가고 있어? 누가 계속 소외되거나 나가 떨어지거나 상처받거나 이 지역을 떠나고 있어? 라고 보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는 것 같고
우리 문화예술계가 얼마나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만 해왔는가 라는, 그러니까 특히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어떤 결과물들만을 원했는가라는 생각이 요즘 좀 계속 들어서 이 문화예술계 안에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원로들의 목소리가 원로인대로 존중받는 것처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 예술인들은 그냥 그 자체로 지원받고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너무 신기한 게 지역에 장애인 예술인들이 이렇게까지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배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섭고 끔찍해요, 사실. 특히 그런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이미 비장애인들만 누리고 있는 엄청난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왜 이렇게 지역에는 더 없냐라고 했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여성과 남성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 더 많은 목소리가 많은 예술 주체들을 좀 찾아내자. 이제는 예술인을 호명할 때 우리가 늘 호명해오던 사람들 말고 얼마나 많은 예술인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는지 좀 들여다보자. 이게 좀 요즘은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대중적으로 어떤 생명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소비하거나 상처 주는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퀴어들을 희화화하거나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장애인을 이상한 방식으로 동정의 어떤 존재로 소비하거나, 근데 그것이 되게 괜찮은 예술이라고 이야기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술은 이제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누군가를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것을 이제 멈춰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예술로. 그리고 누구도 상처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예술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무겁게 예술을 하고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겁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쉽게 예술을 해왔었던 것 같거든요. 지역에서도 저는 뚜렷이 기억나는 몇 개의 작품들이 있어요. 작품을 보러 갔는데 무대 위에서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고 죽이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그때 막 학생들이 막 중고등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왔는데도 그런 장면이 막 버젓이 공연 안에서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재현되거나, 끊임없이 기생들이 씬마다 나와가지고 그 기생 춤을 추면서 여자는 어때야 된다라는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나, 뭐 병신이라는 말을 막 계속 끊임없이 작품 안에서 막 쓰면서 이런 장애인을 비유하는 말들을 막 희화화시킨다거나, 그것이 공적 지원금을 받고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작품을 소비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작품을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해졌어요. 사실 오히려 그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미처 얘기하지 못했었던 지점은 무엇인가를 이제부터는 얘기해도 된다고 봐요. 이미 너무 타인을 혐오하는 방식의 작품은 이미 너무 많고, 이제는 그렇지 않은 방식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런 작품들이 더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이 항상 쓰는 워딩이 있어요. 이거 그냥 예술이니까 예술로 봐야 된다. 이런 말 항상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이미 기득권인 사람들이 하는 워딩이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것을 신입 예술가나 연출가가 할 때는 네가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오히려 피드백이 오는데, 이미 너무 잘 알고 기득권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예민하게 저렇게 판단해? 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봐서, 이번에 제 작품의 제목도 에이 이거 그냥 예술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거 그냥 예술로 봐라 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예술에 예술이라는 이름을 허락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술인으로서 나는 반대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해주는 동료 예술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한 8년 전에 지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못 키우겠다고 저한테 줬어요. 시바이누 강아지인데 그 친구를 키우면서 완전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존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찾게 됐는데 펫샵 그리고 그 분양 이런 문제들을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문제에 되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저는 관심을 가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후원하는 일이거든요. 돈을 막 후원하는 일인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유기견을 계속 꾸준히 후원을 하다가 이제 제가 올해 딱 독립을 했어요. 엄마랑 엄청 오랫동안 살다가 그래서 이제 독립하고 제가 함께 사는 파트너랑 같이 동물을 키우는데 우리는 동물을 반드시 유기견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유기견은 그냥 길에서 만난 인연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가족이 되자 이랬는데 길에서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애들이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강아지를 한 마리 찾자. 이래서 이제 열심히 포인핸드라는 어플을 막 봤죠. 그 유기견 어플이거든요. 거기에 너무 손뭉치같이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가서 봤더니 덩치가 되게 큰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가 진돗개 믹스라서 분명히 커질 거라서 가정견 분양이 안 된다. 그래서 공고일이 이제 한 달도 넘었는데 아무도 안 데려간다. 데리고 왔는데 사실 후회도 조금 해요. 왜냐면 이렇게 같이 출근해야 되고 이런 거 좀 후회되는데 나 너무 행복해요. 기깔나는 작품 하나 만들고 싶죠? 그냥 그거죠 뭐.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제일 한 가지 이루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좋은 작품 만들고 싶다. 무해한 작품 만들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되게 괜찮은 여성 영웅 서사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이제까지 알던 영웅들은 다 남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남성을 따라하는 어떤 그런 영웅들이었죠. 네네. 그래서 여성 영웅 서사 하나 제대로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이 생각을